북한 최고의 아나운서, 인민의 꽃이라 불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체제의 선전을 외쳤던 최윤경. 하지만 그 화려한 방송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생 하나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던 절망적인 현실. 보위부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공포의 나날들. 그런 그녀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행사였죠. 우리는 망명을 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외친 그 한마디가 두 남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태극기 아래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된 순간, 그리고 거짓의 입술에서 진실의 증언자로 거듭나기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따뜻한 품이 어떻게 두 남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의 소중함과 한나라가 국민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최윤경처럼 체제의 거짓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뎠다면 용기 있는 누나를, 하지만 더 일찍 탈출을 시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유가 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윤경 동지, 오늘 방송도 훌륭했어. 역시 우리 인민의 꽃 닦으려 오늘도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카메라 앞에서는 늘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는 기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 메인 아나운서 최윤경입니다. 보위부 요원 특유의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 윤철이 있었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가는데 김철수 과장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칭찬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이요. 동생 윤철이 요즘 이상한 책들을 읽고 다닌다던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철의 이름이 김철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화려한 스튜디오도 받는 대우도 모든 게 감옥과 다름없다는 걸 말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철이는 학업에만 충실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겠소. 인민의 꽃에게 더러운 얼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말이오. 김철수가 나간 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반짝이는 눈빛. 하지만 그 속에는 공포만 가득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윤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순수한 미소로 누나를 반겨줄 동생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죠.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16, 윤철이는 11살이었어요. 평양으로 올라와 둘이서 버텨왔죠. 방송국에서 인정받아 아나운서가 된 건 순전히 윤철이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하나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일이 저를 인민의 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꽃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시선이, 보위부의 감시가 조금씩 목을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방송에서 외치는 풍작 소식, 행복한 인민들의 모습,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벗어나야 한다고. 윤철과 함께 진짜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2장. 집으로 들이닥친 발소리.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철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었거든요. 김철수의 위협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동생의 따뜻한 미소로 달래고 싶었어요. 누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윤철이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렇지. 뭐 하고 있었어? 수학 문제 풀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좀 어렵네요. 저는 윤철이 옆에 앉아 문제를 함께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윤경이 집 맞나? 문 밖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윤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3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앞장선 건 김철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윤경 동지, 인사는 나중에 하고. 윤철이부터 데리고 가야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윤철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윤철이는 제 뒤로 숨었지만 보위부 요원들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동적 서적을 소지하고 불순한 사상을 퍼뜨린 혐의다. 조사받아야 하겠소. 그런 일은 없어요. 윤철이는 아직 아이라고요. 저는 김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지켜야 했거든요. 과장님, 제발요. 윤철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저만 데려가세요. 아니야, 누나. 윤철이가 제 뒤에서 외쳤어요. 겨우 18살인데도 어른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누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괜찮을 거야. 보위부 요원들이 윤철이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저는 발버둥 치며 따라가려 했지만 김철수가 막아섰습니다. 윤경 동지는 내일 방송이 있지 않소? 인민의 꽃이 그런 몰골로 나올 수는 없겠소. 윤철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졌어요. 집이라는 마지막 안식처마저 체제의 손길이 침범해버린 거예요.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윤철이의 책상 위에는 연필이 굴러다니고 반쯤 푼 수학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인민의 꽃이라는 가면을 벗고 그냥 동생을 잃은 한 명의 누나로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윤철이를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입니다. 3장. 인민의 꽃. 그러나 거짓의 입술. 윤철이가 끌려간 다음 날, 저는 다시 방송국에 나가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릴 수 없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죠. 오늘도 완벽해야 해. 윤철이를 위해서라도.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환한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빨간 불빛. 이제 시작이에요.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화국 곳곳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면서도 계속해야 했어요. 각지의 풍작 소식, 노동자들의 열정적인 모습,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찬양까지. 황해도 협동농장에서는 올해 또다시 대풍작을 이루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곳이 바로 황해도였거든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곳에서 대풍작이라니요.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에 돌아왔을 때 장혁진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경 동지, 오늘 방송 정말 훌륭했소. 역시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야.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순간 윤철이 생각이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아닙니다. 더욱 완벽한 방송을 위해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윤철이가 없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적막감. 윤철이가 누나 왔어요? 라고 반겨주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식탁에는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차려놓은 건데
이제 윤철이 앉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그릇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방송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윤철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고문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용소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18살 어린 동생이 그런 곳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철이 방에서 들려오던 책장 넘기는 소리도 조용한 숨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윤철이가 나타났습니다. 창살 너머로 저를 부르는 동생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누나, 나 여기 있어. 나 좀 도와줘. 꿈에서 깨어난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인민의 꽃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침이 되자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길거리의 사람들도 선전 포스터들도 심지어 하늘조차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윤철이 없는 세상은 색깔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방송국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도 또 거짓말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티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윤철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사장. 해외 원정 취재단. 열려버린 문틈. 윤철이가 끌려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가 직접 방송국으로 찾아온 거예요. 윤경 동지, 좋은 소식이 있소. 그의 얼굴에는 뭔가 계산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이 사람 입에서 나올 리 없었죠. 동생 윤철이 말이오.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소. 오늘 저녁에 집으로 보내드리겠소.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윤철이가 돌아온다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신 조건이 있소. 다음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있을 국제평화포럼 취재단에 참여해 주시오. 물론 윤철이도 함께 가야겠소. 그제서야 김철수의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윤철이를 해외에 내보내되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해외 취재라니 영광입니다. 거짓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외라니 어쩌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윤철이가 정말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동생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윤철아! 달려가서 꽉 안아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윤철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죠. 누나, 걱정 많이 했죠? 당연하지. 너 때문에 밤잠도 못 잤어. 윤철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윤철이에게 해외 취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정말이야, 누나? 응. 하지만 취재 목적이니까 조심해야 해. 윤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자유의 나라에 간다면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요. 누나, 미국이 어떤 곳일까? 글쎄, 우리가 직접 봐야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윤철이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윤철이와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는 어땠어? 무서웠어, 누나.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 누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윤철이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았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우리 둘 다. 알아, 누나. 그런데 윤철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기회가 온다면 놓치면 안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윤철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윤철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자.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약 기회가 온다면 용기를 내보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해외 취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고. 김철수는 우리를 더 철저히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유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거든요. 윤철이와 함께 미국 땅을 밟게 될 날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을 수 있다니요. 평양에서 보던 하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윤경 동지, 딴청 피우지 말고 따라오시오. 김철수가 뒤에서 재촉했지만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거든요. 누구 하나 경직된 얼굴이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윤철이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누나, 저 사람들 봐. 윤철이가 가리킨 곳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이었죠. 저 애들은 아무 걱정도 없어 보여. 윤철이의 작은 속삭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였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요. 아버지 탄광 사고 걱정에, 어머니 병 걱정에 늘 불안했던 어린 시절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아이들처럼 윤철이도 걱정 없이 웃으며 자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아.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심지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말까지 거리낌 없이 하더군요. 저 사람들은 저런 말해도 괜찮은 거야? 윤철이가 놀란 눈으로 물어봤어요. 여기는 그런 곳인가 봐. 방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자유롭게 켜진 네온사인들, 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 다음 날 국제평화포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취재를 해야 했죠. 그런데 휴식 시간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한국말로 말을 걸더군요. 혹시 조선중앙TV 최윤경 아나운서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워싱턴 포스트 이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현수라는 이름에서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이 김철수나 다른 북한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개별 인터뷰는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현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이현수가 자연스럽게 명함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는 순간 그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국 대사관.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뜻일까요? 저는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철이와 함께 호텔방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명함을 보여줬어요. 누나, 이게. 응.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일 거야. 윤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긴 표정이었어요. 정말 할 거야, 누나. 모르겠어.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일지도 몰라.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의 땅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계속 거짓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유를 찾을 것인지 말이죠. 6장. 인파 속으로 뛰어든 망명. 다음 날 오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포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회를 봐서 빠져나가기로 한 거예요. 김철수는 다른 북한 대표단과 함께 회의실에서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윤철이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윤철아, 준비됐어? 응, 누나. 무서우면서도 설레. 윤철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행사장 로비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과 참석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지금이야. 저는 윤철이의 손을 꽉 잡고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 김철수가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조급했죠. 누나, 저기. 윤철이가 가리킨 곳에 한국 대사관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어요. 이현수 기자가 말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뒤에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윤경이, 어디 가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킨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뛰어. 저는 윤철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길을 비켜줬어요. 잡아. 저들을 잡으시오. 김철수의 고함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윤철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균형을 잃은 거예요. 저는 재빨리 동생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계속 가자.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향해 터져 나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부스가 가까워졌어요. 그곳에서 이현수 기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국 외교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에요. 이현수가 손을 뻗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미터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때 북한 대표단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김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보위부 요원들도 함께 있었어요. 윤경이, 정신 차리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김철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윤철아, 내 손 절대 놓지 마. 응, 누나. 절대 안 놓을게.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김철수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한국 대사관 부스로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망명을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고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윤철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이제 괜찮을 거야, 윤철아. 한국 외교관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김철수는 더 이상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언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김철수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얀 벽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깃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상훈 영사가 저희를 별실로 안내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국정원에서 파견된 박미영 팀장이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감시일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힘드셨을 텐데 일단 편히 쉬세요. 조사는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영 팀장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만났던 그 어떤 간부들과도 달랐죠.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박미영 팀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윤철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국정원에서 준비해준 한식이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누나, 이렇게 맛있는 밥 언제 먹어봤어? 윤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수용소에 끌려갔던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요. 숙소 거실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윤철이가 그 앞에서 한참 서 있더군요. 뭘 그렇게 봐? 누나 신기해. 저 깃발은 전혀 무섭지 않아. 윤철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북한에서 봤던 인공기는 항상 무서웠어요. 그 밑에서 살면서 감시받고 통제받는다는 느낌뿐이었죠. 우릴 지켜주는 깃발 같아, 누나. 윤철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18살 동생이 이런 걸 느낄 줄이야. 그때 뉴스에서 저희 소식이 나왔어요. 북한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최윤경과 최윤철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에 의해 납치당했다. 김철수의 목소리였어요. 뻔뻔하게도 납치라고 표현하더군요. 납치라니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건데 제가 화를 내자 윤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누나. 이제 저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 정말 의젓한 아이였어요. 박미영 팀장도 저희를 위로해줬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보호해드릴게요. 며칠 뒤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신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사관들도 저희를 배려해줬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고 먹고 싶은 것도 물어봐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이 저희 건강을 살펴본 거였어요. 윤철이가 수용소에서 받은 상처들을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더군요. 다 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목소리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요? 밤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깃발 아래서는 정말로 보호받을 수 있구나.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구나. 윤철이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깔깔 웃고 한국 음식을 맛보며 신기해하고요. 누나,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날 밤 윤철이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유롭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윤철아. 응, 누나.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태극기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저희를 환영한다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 후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실상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윤철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우리가 받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자. 그 따뜻한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 연단에 섰을 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로 일했던 최윤경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짓의 입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청중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 동생은 18살에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자유로운 아이들을 보며 아무 걱정 없어 보인다고.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청석에서 윤철이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증언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그리운 게 뭔가요? 북한에서는 진짜 웃음을 잊고 살았어요. 이제는 동생과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날 밤 윤철이와 함께 호텔 방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누나, 우리 진짜 해냈구나. 응, 이제 시작이야. 1년 후 윤철이는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윤철이가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누나, 북한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야. 정말 고마워. 저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윤철이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장학금을 받았다며 전화를 걸어온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누나,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이야. 그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서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자랑스럽다, 윤철아. 정말 자랑스러워. 2년 후 윤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연구소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에게 꽃다발을 사왔더군요. 누나, 내가 번 돈으로 산 첫 선물이야. 그 작은 꽃다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두 사람이 울면서 꽃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몰라요. 지금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 일하며 북한 실상을 알리고 있어요. 윤철이는 실리콘밸리에서 꿈을 펼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화상통화를 합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누나,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이 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박수 쳐줬어. 정말 우리 윤철이 멋있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평범한 풍경이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보는 것도,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는 것도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가끔 북한 시절 꿈을 꿔요. 김철수가 다시 나타나 윤철이를 데려간다는 악몽이죠.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데 옆에 놓인 대한민국 국민증을 보면 마음이 안정돼요. 지갑 속 그 작은 카드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있구나. 윤철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벌럭이는 모습을 보며 둘 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 깃발이 우리를 구해줬구나. 윤철이의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토론토 거리를 걸으며 자주 생각합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을 사람들 말이에요. 저처럼 거짓을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동료들, 자유를 꿈꾸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마다 다짐해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그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야겠다고. 저는 더 이상 인민의 꽃이 아닙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완벽한 아나운서도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냥 최윤경이에요.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이자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갑 속 대한민국 국민증을 보며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저희를 품어준 이 따뜻한 나라에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꿈꿉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이에요. 최윤경과 윤철이 남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한에서 인민의 꽃이라 불렸던 한 여성이 진실의 증언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따뜻한 보호와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